네, 찢겨도 단다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 걸어놨었는데 왜 태극기가 이렇게 왼쪽 위가 찢겨져 있는지는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논란이 되고 나니까 뭐 태극기 배지가 달라졌다. 요거를 요런 식으로 슬쩍 바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이런 게 박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조롱을 하고 이러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딴지에 유배지를 갔던 글이에요.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이제 비추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보시면 똑같은 제목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fem코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똑같은 내용 복붙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으르게 막 글을 올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이디 닉네임을 한번 보세요. SUKJA 그리고 웃는 남자 99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쓰는데 또 다른 비추 테러를 받은 그 아이디가 SUKJA에 4512를 붙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99 그러니까 너무 게으른 거죠. 제가 그 신천지 내부 문건 2003년 거 신천지 문건을 폭로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종교인 티내지 마라. 그래서 아이디에 뭐 신천지 연상시킬 수 있는 거 그 드러나지 않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게으른 것들이 이제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런 내용들을 막 팬코에 가서도 올리고 이러고 있던데 야, 참 그냥 복붙하면서 게으른 이런 유저들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허접한 계정들 때문에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서 보시면 이재명한테 제대로 속았다. 요것도 최근에 똑같은 제목으로 돌아다녔죠. 아니 지금 누가 보면 취임 한 최소한 2, 3년은 된 줄 알겠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직 속기에는 본인이 기사조차 다 못 봤을걸요. 하루 종일 기사만 보는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 소화를 못할 지경인데 뭘 봤다고 지금 속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언제 보통 먹히냐면요. 지금 이거는 사실 지금 보면 되게 황당하고 웃기지만 이런 게 먹히는 게 한 2, 3년쯤 지나면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과 저관여층들이 서서히 분리가 되고 계속 이 맥락을 쫓아오시는 분들은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계속 아실 텐데 제가 몇 번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냥 띄엄띄엄 소식을 보다 보면 근데 이건 좀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는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타이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 타이밍을 노리고 저들이 저렇게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았다는 얘기들을 앞으로 저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내내 반복할 것이다. 그 차원에서 제가 이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생이닷컴의 레전드더라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게 레전드 소위 근데 트롤로 레전드였던데 트롤 별명을 왜 라는 이 트롤 유저로 이제 그 좀 반응이 있길래 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근데 좀 대단하더라고요. 이걸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도 안 하고 너 이제 미국한테 패싱 당했으니까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통화를 합니다. 저 말을 하기가 무섭게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남들 다 하는 통화 그게 뭐라고? 했으면 한 거지 호들갑이야? 쥐가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쥐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야 미국이 패싱했어? 야 트럼프가 버리면 끝난 거야. 미국이 버린 놈 치고 잘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자기가 호들갑이랑 호들갑을 다 떨어놓고 바로 다음날 통화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통화를 했나? 통화하면 한 거지. 뭐 어디 호들갑을 떨고 있어? 하여튼 저것들은 노예 근성이 쩌는구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루 만에 일주일도 아니에요. 하루 만에 같은 닉네임 별명을 왜? 그래서 좀 이 닉네임을 좀 쫓다 보니까 좀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도 뻘쭘했는지 음모론을 투척합니다. 자기도 쪽팔리잖아요. 이게 뭐 하루 만에 이게 뭡니까? 자기 면이 또 그 안 사니까 모종의 흑막이 있었을 거다. 원래 이거 바로 전화했을 텐데 4일이나 끌렸다는 거는 트럼프가 원래는 전화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근데 물밑에서 이재명 정부가 막 퍼주니까
트럼프가 마지못해서 막 또 주니까 애걸복걸하고 막 뭐 또 이것저것 내주면 안 될 거 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화한 거 아니겠니? 라는 소리를 막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방송에서 이 별명을 왜라는 사람을 다뤘다고 가생이닷컴에 다른 유저가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기분 정말 더럽다고 글을 쓴 겁니다. 내 기분 정말 더럽다. 아니 황 뭐냐? 그자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내가 그자의 입에 언급됐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황하고 이게 뭐 긁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타까지 나죠. 잘못했는데 국민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게 뭐이 잘못된 거냐? 지금 흥분했어요. 제가 어제 좀 조명을 좀 해드렸더니 이게 기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흥분해가지고 지금 오타 막 지금 남발을 합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아니 제가 본인을 언급했다 뿐이지 뭐 입을 막습니까? 아니 제가 언급하면 입을 막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방송에서 심지어 제가 무슨 뭐 MBC라든지 뭐 YTN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개 채널 심지어 본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며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방송에서 한번 언급 한번 했다고 국민의 입을 막는다. 아니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독재로 만들고 싶고 검열 왕국으로 만들고 싶은 그 별명을 왜님의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거 너무 건너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좀 몇 개 다리를 더 놔야죠. 최소한 그렇게 해야 황희두가 저 홍위병 역할을 한다.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요 정도 가는 거지. 아니 이제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국민의 입을 막는다 그러면 아무도 누구의 말을 못해요 이제. 아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뭐 갑자기 눈물까지 흘립니다. 밑에 보면 막 혼자 막 흥분했다가 갑자기 또 물결 쳤다가 막 아무튼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정신승리하냐? 쭉쟁이 날파리들 심심할까봐 내가 놀아주는 거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네. 일부러 컨셉인가? 말투를 일부러 좀 귀엽게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되게 특이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도 쭉 찾아보니까 좀 오래된 네임드였어요. 좀 오래된 네임드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정권의 미래가 암담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국민의 뜻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이러면서 국민의 뜻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거는 별명을 외님 같은 본인들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국민의 뜻을 본인이 명심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상하게 뭐 미국한테 찍혔네 마네 하다가 갑자기 또 혼자 미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노예 근성에 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 모종의 흑막 타령을 했다가 어제 제 영상에서 다루고 나서 어떻게 됐냐? 갑자기 아니 겉으로는 놀아준 거고 뭐 문제가 없다 그러더니 몇 개의 글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왜 삭제합니까 또? 아니 분명히 그냥 놀아준 거라며요. 아니 놀아준 건데 왜 갑자기 몇 개 글을 써? 원래 번호가 150 몇 개였는데 지금 149개가 됐죠. 보시면 그 와중에 몇 개 글은 또 삭제를 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뭐 황모식이 난 모르겠고 국민의 입을 막지 말고 글 삭제 이렇게. 참 진짜 이렇게 이게 먹이 금지 뭐 한줌 이걸 제가 별로 그 나은 대안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관심을 받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뭐 고소고발 당하는 경우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합의 좀 해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지금 사건 중인 거 2건 다 일단 합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이 좀 옵니다. 내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사과문도 오고 막 울고 불고 막 부모님이 눈물 흘리시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센 척하더니 글은 삭제를 막 해요. 막 그런 유저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정보 유통 창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특정한 뭐 팬코 준천지들 위주로 비판한다고 해서 팬코만 보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전반적으로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그리고 정보 유통 창구가 어떤 식으로 뭐 플랫폼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보는 곳,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이 있는 곳, 글을 쓰는 곳, 뭐 이미지 위주인 곳, 이런 게 또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계속해서 지지난 정부 때부터 해서 이렇게 그 당정청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뭐 당원 강의도 하고 했었던 건데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전 중요하다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 저들의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생활정보, 경제, 금융, 재테크, TV 드라마, 예능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그 순위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저들이 뉴라이트 사상을 어떻게 각자의 방식대로 심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그러면서 일본을 은근슬쩍 찬양하는, 아니면 뭐 경제, 금융, 재테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비난으로 기승전 이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 악마화하고 희화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데 플랫폼별로 혹은 뭐 이런 그 콘텐츠별로 유형을 나눠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파고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유튜브에 뭐가 문제다, 뭐 어디 플랫폼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그 디테일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주위에서 하는 사람 못 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게 꼭 그 특정한 커뮤니티에 회원가입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듯이 계속해서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유튜브만 봐. 근데 그 유튜버들이 특정 커뮤니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 창구가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커뮤니티와 유튜브, 인터넷 방송, 그리고 나무위키, 그다음에 제도권, 언론, 뭐 미디어, 그런 그 특히 뭐 종편을 비롯한 뭐 뉴스,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가를 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가 당해도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 창업자의 얘기입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생각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 상대면은 다른 플랫폼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비슷한 그 영상, 특히 뭐 드라마, 이런 플랫폼들을 겨냥할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디폴트고, 경쟁 상대는 잠과 게임. 왜 여기를 꼽냐? 그만큼 게임과 잠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타겟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눈, 시간을 뺏기 위한 건 모든 게 다 경쟁자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 기술이 발전을 하면 여기에 맞게 우리들의 눈과 시간이 그런데 뺏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서 트위치, 그리고 다른 뭐 스레드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의 변화와 이게 트렌드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치권이라든지 혹은 당정청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선이죠, 시선. 시선을 어떻게 끌 것인가, 소위 어그로입니다. 어그로를 어떻게 끌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점잖은 척하면서 너무 요즘 뭐 관종들이 설치고 어그로를 방지해야 되고 라고 얘기하는 방송 썸네일조차 어그로예요. 그렇게 안 하면 조회수 막 몇십에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품질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끈 다음에는 점유율을 늘려야 돼요.
그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선 전쟁, 시간 전쟁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과 전쟁 수준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 정치라는 게 개입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막 앉아가지고 옛날처럼 국민 MC 누구, 국민 배우 누구, 뭐 국민 예능 뭐뭐뭐, 옛날에 막 무한도전 1박 2일이 거의 코스였죠. 개그 콘서트. 그래서 밤 9시 그때 개그 콘서트 보고 자면은 다음날 월요일 학교 가서 무도 1박 2일 개콘에 나왔던 유행어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저까진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10대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국민으로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지, 거기에 가랑비 옷 젖듯이 저들이 어떤 식으로 파고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 기사인데 X와 스레드, 소위 텍스트형 플랫폼이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브런치의 MAU 수추인데 보시면은 이 단위가 뭐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10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블로그가 290만이라고 하고, 결국 이 텍스트형 플랫폼이 지금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X와 스레드를 보면 압도적이에요. 각각 그 4월 기준 이용자 수가 738만 명, 그리고 609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스레드의 최근 성장세를 보시면은 확 올라갔다. 지난 1년 사이에 273만 명에서 609만 명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주로 극우 세력들이 막 득세를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기들끼리 막 남들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도배가 되고 있으면 보통 하시던 분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난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나가요. 그럼 거기가 그렇게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 상태가 계속 방치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치 그게 주류가 되고 그게 진리가 돼버리고 그게 다수의 유행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쇼폼에 대한 문제,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저도 말이 많은 편이라 참 이게 딜레마인데, 쉽고 직관적이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애초에 구도상 좀 안 맞긴 해요. 저들은 기승전, 이재명 막 XX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준석 XX 이런 방향이 옳지 않다는 비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저들하고 애초에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저들은 그냥 딸깍 그냥 뭐 한 10초 안에 딱 끝장을 볼 수 있다면 우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결국 요즘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쇼폼, 그래서 이 슬쩍슬쩍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 보면 잠자는 시간을 뺏기고 있죠. 그게 넷플릭스든 인스타든 틱톡이든 유튜브든 5초짜리니까 뭐 한 10초짜리니까 1분짜리니까 잠깐 쉬다가 봐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 지나 있잖아요. 새벽에 2시쯤에 이제 뭐 맥주 한잔하고 집에 와서 딱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자기 전에 요 막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좀 풀자 하고 막 새로 고침 이렇게 계속 스크롤 내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4, 5시 돼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랑비 옷 젖듯이 저들이 극우, 친일, 뉴라이트, 극단적인 내용들 이런 거를 막 스며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쇼폼에 빠진 게 결국 뇌의 빈틈을 파고든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쇼폼 과다 사용과 뇌에 대한 막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도파민 중독이란 표현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도파민에 이 중독이 된다는 그 느낌이 뭔지는 다들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도파민 자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집중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우울감과도 연결이 된다. 뭐 이게 지금 의학 뉴스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뇌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를 진득하니 보는 게 어렵고 계속 주의력이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문의 글이나 장문의 영상 같은 걸 보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를 다루는 제가 지금 방송을 2시간째 하고 있네요. 이건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거를 그 10대, 20대 맞춤형 콘텐츠는 그분들이 해야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썸네일이 어때요? 제 채널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050 민주진영 핵심 지지층한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1020, 30 사이에 가교 역할하는 게 제 적어도 알림이 황희도 채널 유튜브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부계정을 만들까도 생각을 했던 게, 청년층 맞춤형으로 따로 뭔가를 콘텐츠를 만들고, 지금 이거는 4050 핵심 지지층들에게 말 그대로 10대, 20대, 30대들의 어떤 정서, 그래서 이게 좀
뭐지? 뭐 싶은 분들한테 요걸 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10년 전 글인데 지금도 적용이 되는 댓글 같아요. 어떤 좋은 분석글의 문제가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읽어요. 왜냐면 원래 해당되지 않아서 읽고 막 공감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구조맹,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맥락을 잘 이해 못하고 자기 딱 키워드만 들으면 바로 반응하는, 세 줄이 넘어가면 난독이 발생한다, 이해를 못한다, 장문의 글은 이해를 못해서 이건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일베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 일베 유저들이 이런 글을 읽는다 보면 못 읽는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쇼츠로 올라온 거, 뭐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요런 거 보고 거기에 도파민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거 퍼나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멸칭 부르고 요런 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막 분석글, 장문의 글 이런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못 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답답하다는 글이 10년 전에 올라왔어요. 참고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실제로 카운터스, 극우 추적단이죠, 이분들이 이제 스레드 쪽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엑셀 파일을 경찰에 딸깍 보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직접 경고도 하고 있고요. 그 스레드가 가만히 방치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요런 글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청소년들이 가랑비 옷 젖듯이 이런 데에 재미 삼아서든 혹은 이제 신념이 되든 그 각각의 온도는 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주위에 이런 게 없다니까 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민주공화국 이런 거 싫어야? 그러면서 막 혼자 크크크크 거려요. 그냥 안 웃긴데 전형적으로 웃는 케이스죠, 사실 이건. 근데 보면은 야, 토론 때도 맨날 공화국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놈의 공산주의 크크크 막 이러는데, 아니 민주공화국이 공산주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공자가 들어가니까 야, 이재명이 공이라 그랬어, 공산주의 저거, 내가 말했잖아, 저 공산주의자라고. 저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을 중국, 북한으로 만든다니까. 요 정도, 진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제 어떤 비유까지 나오고 있냐면, 쟤들은 미합 중국이라는 말 보면은 이것도 중국이라고 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그들은 미국이 미합 중국이란 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중국자만 나오면 욕을 하는데, 그들한테 야, 미합 중국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열의 9은 아까 보셨듯이 반사적으로 욕할 겁니다. 미합 중국, 야, 안 되지. 야, 미합 중국과 우리 동맹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되지. 너 사상이 이상하구만 막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키워드에 딱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즉자적 인간이라고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거의 그것처럼 그냥 바로 중국, 아이씨 중국은 안 되지, 어디 중국하고 동맹을 진짜 그럴 거예요. 한번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면은 야, 미합 중국과 동맹하는 거 너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온라인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막상 참교육 당할 땐 또 어떤 식으로 찌질하게 도망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에게 뇌물 줬냐? 우리 대이유 아이유님은 참지 않습니다. 악플러, 저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유씨 개인이 지금 멘탈이 나가가지고 힘들어서 악플러 제발 댓글 그만 남기세요 하는 차원의 대응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유님은 말 그대로 지금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찌질한 모습을 보이냐, 악플을 남겨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모욕 혐의로 근데 심지어 추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건데, 판사한테 뇌물 줬냐 이런 표현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문맥상 재판부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그 당사자 악플러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냐, 제가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좀 뒤처집니다 라고 갑자기 정신질환 드립을 칩니다. 야, 대단하죠. 악플 남기는 게 무조건 맨날 뭐 10대, 20대, 30대 남성들도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둘째로는 겉으로는 맨날 센 척하고 막 야, 해봐 근데 진짜 고소당하고 나면 제발 봐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안 돼, 안 봐줘, 돌아가, 요거고.
최근에 청정구역이 별명인 분이 있죠. 바로 김가연 누나입니다. 야, 이 김가연 누님 제가 2010년 10월 18일 임요한 선배와의 그 마지막 스타 경기를 할 때 처음 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별명 그 자체가 청정구역인 김가연 누나가 어떤 그 메시지를 최근에 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당시에 지지 연설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 넘은 악플을 박제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도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걸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노무현 재단 이 적극 대응해야겠다 싶었던 것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섰던 것도 실제로 김가연 누나의 그 조언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별명 자체가 청정구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식까지 막 건드리죠 저들은. 그러면서 애 XX 일찍이라 교통사고로 대가리가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김가연 누님은 참질 않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인데 자꾸 이러면 끝까지 쫓아간다. 누구 대가리가 깨지나. 이게 다른 사람은 또 모르겠는데 우리 김가연 누나는 참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거 악플러들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좀 전에 사이버팀 갔다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고소된 사람 중 유학생과 영주권자가 있다네요. 지금 외국에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한국으로 영원히 안 올 거라면 외국 IP 영주권 믿고 악플 달아봐라. 그래서 한국의 가족들은 당신이 외국에서 뭘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은 강제 영구 입국 금지 모드 돌입. 자신 있으면 한국 와서 죗값을 치러라. 제가 실제로 그래서 이 일베를 비롯한 뭐 DC, 팬코, 준천지, 아카 등등의 이 소위 개념 없이 설치는 악플러들 그냥 비판과 풍자에 대해서는 저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 김가연 누나의 요 피드백 실제로 제가 지금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을 당당하게 지지 선언을 했고 최근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혀 사실 제가 생각을 못한 차원의 접근을 또 조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이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좀 정리가 되면은 이거 한번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사실 저도 이 바닥에서 지금 6년째 이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영역의 아이디어를 전해주더라고요. 저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요거는 제가 좀 준비가 되고 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대단한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막 기싸움하고 막 그냥 센 척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